대한민국 예비 부모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사회를 맡은 육아대디 이정수입니다. 서울시에서 진짜 야심차게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자, 출산 전 나를 돌아보고 건강한 부부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요. 부부 관계부터 부모의 역할까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이 분야의 일타 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이분 만나려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저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금 출산을 앞두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부해지고 전과는 다른 성숙한 인격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비 부모님들 모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신 계획 중인 결혼 1년차 부부 아내 박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의 남편 배정일입니다. 목소리 좋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2년 차 그리고 임신 14주 된 씩씩이 엄마 아빠 안예슬 최만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5년 차에 지금 임신 32주고요. 쌍둥이 딸 민또랑 또또의 엄마 김소희, 아빠 송민혁입니다. 네, 교수님과 먼저 얘기를 나누기 전에 교수님 책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이 출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태어났을 때는 우리 부모의 자녀, 그다음에는 쭉 학생, 직장인, 그다음에는 아내. 근데 애를 보니까 엄마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정체성이 이렇게 쭉 갔는데 엄마는 지금 처음인데 되게 사실 전 좋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이 붙는 거라서 이제 잘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좀 한번 돌아보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항상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자아가 굉장히 커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마라는 것도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옆에 또 우리 예비 어머니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좀 질문이 너무 철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저를 인정하고 좀 저한테 다정할 수 있는 게 저를 찾아가고 저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본인한테 다정하지 않은 편입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분이 본인한테는 다정하지 않고 본인한테는 다정합니까? 남편한테?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쌀쌀 맞군요. 아직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정해지는 과정 중에. 네. 오늘 오신 예비 부모님들이 재밌는 분들이 오셨네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우리 예비 쌍둥이 아버님께서 네,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아이를 갖기 전에 있어서 부모가 돼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엄마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을 이제 좀 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은 이미 자아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건강한 자아 말씀하셨는데 그 건강한 자아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자아라 그러면 딱 이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직장인으로서의 나, 혹은
뭐 우리 동네 이웃으로서의 나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자아는 부모로서의 나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자아의 어떤 측면이 있어요. 이제 애를 낳으면 부모의 일차적인 역할은 애착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거는 내가 맺은 애착이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부모님이 되게 나한테 무섭게 했어. 근데 나는 그냥 그 부모님만 있었기 때문에 딴 부모님을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는 다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다 자기가 받은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아이한테 줄 거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고 뭘 받았는지 그리고 뭘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부모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애착이고 그럼 내가 부모님하고 어떤 애착을 맺었는가에서의 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잘한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공부 잘했다고 좋은 부모.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나와 내 윗대와의 관계에서의 정체성을 혹은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았는가를 찾아가는 게 이제 저는 여기 우리가 말하는 나란 무엇인가에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럼 좋은 부모가 못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맺은 애착 관계에서의 부모보다 그냥 조금이라도 더 좋은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삶에서 성숙해지는 거고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내가 좋은 부모가 못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보다는 조금만 더 좋은 부모가 되자.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주변을 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구나, 이 정도 사랑하면 좋은 부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지금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 사랑이든지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 유모차를 얼마짜리를 사줬다, 애를 어디를 보냈다, 놀이를 몇 시간을 했다, 뭐 숫자로 지금 다 계산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과잉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얘랑 나랑 편안한 상황에 있고 얘가 나이에 맞게 성장하면은 그냥 그걸로 정말 충분하고도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 보지 마시고 잘 컸다고 생각하세요. 네, 전 잘 컸다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키우듯이 키우면 되는 거죠. 자기 수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수용을 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왜 나는 나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제 바꾸려고 애쓰시잖아요. 근데 친절하지 않은 나도 나고 바꾸려고 애쓰는 나도 나고 못 바꾼 나도 나라는 거죠. 그냥 그거를 인정하는 거. 예, 그냥 노력하는 거로 다 되진 않아요. 육아는 특히. 근데 목표지향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애를 태어나면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뭐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육아를 통해서 알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육아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냥 부족한 나도 받아들이고 뭔가 이 아이의 어떤 점들을 내가 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근데 이런 면에서 예, 그게 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생님 통해서 사실 선생님이 20년 동안 고민하신 거를 우리가 요 짧은 시간에 네.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아주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부부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자녀를 낳기 전에 이제 건강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건강한 부부 관계는 뭘까요? 사실 부부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 다음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중요한 관계잖아요. 네네. 이것도 안 해봤단 말이죠. 이제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미 건강해 보이시지만 건강한 부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두 분은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소통을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면이나 뭐 좋은 점들을 수용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좀 내가 양보해서 뭐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걸 통해서 되게 건강하게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남편분도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 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아무래도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억지로라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그런 소통하는 계기들이 좀 많아. 어떤 식으로 시간을 만들었어요? 일단 사소한 거 하나라도 좀 물어보면서 좀 진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런 방식도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통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를테면 아기가 3시간에 한 번씩 깨면 누가 일어날 거예요? 몇 시까지는 알람을 뭐 정하든 4시까지 울리는 아기는 남편이 이러니까 아직 관계가 아닌 건데 아. 엄마는 들리고 아빠는 안 들려요. 아기 우는 소리가. 원래 잘 안 들립니까? 이제 이건 다를 수 이제 엄마는 아기를 낳기 때문에 호르몬이 막 나와서 훨씬 더 아기한테 민감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냥 굉장히 배려도 많으시고 계획을 잘 이제 세우시는데 약간 아수라장에 대한 그 예측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수라장은 사실 경험해 봐야 알죠. 난장판 되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신혼부부라 얘기마다 다 푸릇푸릇해요. 어떻게 이제 14주 부모님.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서로가 막 서로를 위해서 막 특별하게 바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좀 남하고 비교 안 하려고 사실 제가 좀 그랬었는데 막 비교했습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그런 말을 뱉는 순간 되게 저희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신뢰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몇 번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는 진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싸우더라도 반나절이 지나질 않아요.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바로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그렇구나. 소통을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소통이 말 말고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말로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은 너무 말로 하면 이렇게 막 주눅이 든다던가 아니면 약간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아서 지금 당장 말로 하는 것보다 조금 이 소통의 방식이 뭐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좀 생기니까 그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는 거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기는 그래도 본인들이 어떤 형식으로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각도의 방법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결혼 전에 뭘 싸웠나 싶긴 한데 그냥 이게 이제 이자 관계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3자 관계가 되면 아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는 합의를 봤는데 얘는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같이 소통하시려고 애쓰는데 이제 좀 더 지나면 뭐가 어렵냐면 서로 기질이 다르거든요. 좀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느린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좀 미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깨끗함의 정도에 대한 기준 이제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뭔가 이게 말로 서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 근데 이제 이거를 애를 가운데 두고 하다 보면 맞고 틀리는 게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언어로 많이 하시되 나중에는 그냥 한쪽이 참고 뭐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도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소통이란 단어로 퉁쳐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 그때도 준비하고 있고 넘어갈 건 넘어가줘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 건강한 부부관계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차이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분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친구 관계라던가 그런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 거를 뭐 저는 너무 좋아하고 남편은 이제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되게 많이 달랐어가지고 그거는 네. 좀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아, 난 나가고 싶은데, 아, 난 좀 일하고 쉬고 싶은데 집에 있을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동갑이어가지고 많이 싸웠던 게 좀 약간 자기가 누구 말을 절대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싸웠는데, 이제 좀 말투 같은 것도 많이 변화를 시키면서 서로 관계가 되게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변화시켰다고 하시네. 아, 저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있어요. 자, 할 얘기가 있으시네요. 아니요, 저 뭐 할 얘기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변화된 건 맞아요. 저도 그냥 말 그대로 MBTI가 완전 정반대예요 서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이 싸워도 이 방향이 둘이 향하는 방향이 똑같다면은 그 방향성이 좀 이제 결혼하게 된 가장 큰 계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거짓말하진 않으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부부끼리 있을 때도 힘들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스트레스가 더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이제 두 분만 있으니까 두 분이 그냥 알콩달콩 재미있는데도 뭐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고 이제 뭐 개인의 직장 일이나 뭐 이런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는 크게 없어요. 크게 없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어떻게 남편분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요?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사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다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나름의 해소법이 있습니까? 이제 같이 아침에 골프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제 그런 같은 취미 활동으로 좀 많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뭔가 취미 활동을 맞춰서 같이 나가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어떻게 스트레스 지금 뭐 저는 그 아기 가지기 직전까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맛있는 거 잘 먹고 남편이랑 수다 떨고 뭐 가끔 생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본인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일 끝나고 음. 사우나를 무조건 가거든요. 일주일에 네. 못해도 한 3-4번은 가서 진짜요? 사우나 중독이어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좀 많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계시는데요? 저는 그냥 한 1시간 안에로 끝나고 있는데 오. 그게 저한테는 요즘에 가장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사우나로 또 풀어보시고 어떻게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성격이긴 한데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임신하고 뭐 몸이 변화한다던가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 저의 이제 인생의 가치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자유로운 그런 걸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력 단절이라던가 그런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까 딱 문득 든 생각이 이제 제가 엄마라는 거를 주체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도 그렇고 여기 이제 그 신혼부부 분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 엄마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되게 오히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갑자기 좀 그동안 되게 뭔가 그래요. 맞아요. 뭔가 네. 날 뭔가- 쪼그라져 들었던 나의 네, 자존감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야, 우리 예비 부모 교육이 사실 노림수는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줬네요. 네, 그러게요. 풀어줬네요. 어떻게 남편분 스트레스 어떻게 푸십니까? 둘이 이제 공통적인 그 취미가 여행이거든요. 여행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여행 이제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예전에 아기가 생기기 전에 이제 이거 한 잔씩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사우나 가시고 골프 운동하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얘기했던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이 이게 어찌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해소법이거든요. 네. 그죠? 이 스트레스 아이들이 중간에 딱 끼었을 때 우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공간
이 애랑 같이 있는 어떤 시간을 좀 벗어나는 거.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시면 이렇게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차 마시러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일단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꼭 같이 뭘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 부모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아이의 시선을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얘가 배고픈가? 뭐 심심한가? 계속 보고 있어, 계속. 예. 그리고 그걸 빨리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한 것보다 요즘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가 있으면은 이제 배 안 고프고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저는 저 할 거 하거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뭐라든지. 근데 요즘은 이제 계속 뭐 배고파? 뭐 심심해? 뭐 어디 아파? 나갈까? 이제 이렇게 하느라고 요새 탈모 걸린 분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10분 간격으로 이제 영유아는 그렇게 봐야겠죠. 뭐 싼나무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얘를 안 봐도 되는, 얘한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게 양육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쳐다볼 거면 사실 성장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크면은 저절로 내가 좀 더 편해지는 방향.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지 열심히 키우다가 잠깐 쉬는 거는 사실 쉬어도 별로 해소가 안 돼요. 아, 맞습니다. 저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독립시키기 위해 키우는 건데 독립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너무 늦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도 굉장히 독립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주입하고 있는데 이 말 들으니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독립을 부모가 안 쳐다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30분은 쟤를 안 봐도 마음이 편하네. 그만큼 큰 거예요. 1시간을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다음에 이제 숙제를 내가 봐줘야 되네 해서 한 이틀에 한 번 봐줘도 되네. 이런 게 성숙이에요. 성장. 얘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건 성장을 안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역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실제 이제 부부 관계가 실제로 이제 아이에게 영향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 키움에 있어 부부 관계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나는 혼자였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둘이 됐잖아요. 네. 그럼 상대가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엄청 주죠. 엄청이죠. 네. 그 애는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 부모의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아이들이 느끼는 건 부모의 정서입니다. 정서. 그러니까 엄마의 정서, 아빠의 정서, 엄마 아빠 상호작용의 정서. 저는 이제 물 온도에 비유를 하는데 네. 부모님이 자주 싸우고 그다음에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 냉탕에 계속 있는 느낌입니다. 냉탕. 그러니까 이제 정서 상태가 차가우니까 애는 이제 세상의 정서가 다 차갑다고 느끼고 자기는 찬바람 맞으면서 컸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뜨겁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애한테 막 하트를 막 뿜고 약간 행복 강박 같은 분들 요즘 되게 많아요. 엄마는 너를 1분이라도 뭐 슬프게 안 할 거야, 기분 좋게 해줄 거야. 이게 이제 뜨거운 물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나오면 바로 감기에 걸려요. 그게 이제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학교에 가서 적응 못하는 애들. 가정에서는 막 엄청 이제 막 사랑에 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 싸우면 좋은데 부부관계에 안 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부부간에 싸우는 건 좋지 않다고 하니까 막 한 번이라도 싸우면 큰일 나는 거죠. 애가 막 트라우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샤워를 하는데 이 물 온도를 맞출 때 좀 뜨거우면은 차갑게 하고 차가우면 뜨겁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나갔을 때 온도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이제 부모의 정서 중에 애들한테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화, 예측 못한 분노. 맞아. 갑자기 터져요, 엄마가. 네. 이 두 가지만 안 하시면 애들은 큰 문제 없고요. 싸우셔도 되는데 싸우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싸우지 않는 가정은 아이가 다툼을 잘 못 견딥니다. 딴 데 가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엄마 아빠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걸 못 보면 얘가 나를 싫어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다음에 화해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안 싸우면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시고요. 그냥 뭐
그 다음날 이렇게 꼭 애한테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제는 좀 화를 냈는데 그거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오늘 또 같이 쳐다보고 깔깔대고 웃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속에서의 어떤 정서적 안정?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오늘 육아 방식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뭔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래야 돼 그러고 막 달려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냥 둬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의 편안한 위안을 받습니다.